채트 3에 가셔가지고 이름 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 가셔서 모스 2016 엑셀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채트 3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름 정의를 여시면 돼요. 자, 이름 정의는 뭔지부터 좀 알아보면요. 자,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부터 체크해드리면 일단은 이름 정의는 셀 주소나 셀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름 정의는 용도가 시트 간의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하고 수정, 지우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책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90페이지 보시면요. 판매 내역이라는 시트로 이동하시고요. 자, F4셀 한번 가볼까요? 두고. 이름 상자 보시면 주소가 당연히 나오죠. 이것을 이름으로 우리가 입력해서 이름으로 표시되게끔 이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모스는 매뉴얼 시험이다 보니까 매뉴얼로 가는 방법은요. 이 수식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우리 주소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말 그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름 정의를 클릭하시면 정의할 이름을 입력해라고 나오죠. 근데 엑셀은 옆에 있는 요 데이터를 인식하거든요. 옆에 요 이름표를. 그래서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찍혀 있어도 여러분들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리고 참조 대상이 F4를 우리 두고 했기 때문에 따로 바꿀 건 없어요. 근데 이 주소가 아닐 때는 이거 지우고 다시 이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름 정의하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고정된 주소가 기본 주소 형식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름으로 나오죠. 할인율이. 그래서 이것은 참조로 계산을 할 때는 고정된 어떤 주소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만 쳐도 계산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인액을 한번 간단하게 구해보면요. 쓰는 용도를 좀 알고 써볼까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할인액을 한번 구해본다면 여러분들 너네서 단가 주소 C7을 찍고요. 곱하기 수량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C7 곱하기 D7을 찍으시면요. 엔터 치면 계산이 되죠. 자, 요것을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실 때는 오른쪽 하단 모서리 가는 얇은 더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잠시 뭘 해보기 위해서 요 계산을 해놓고 그럼 계산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놓고 판매 금액은 할인액에서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름으로 정의된 부분을 활용할 때는 원래 할인액 요것은 여러분들 판매 금액 여기서 여러분들 곱하기 10%를 할인해 주면 할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할인율을 한번 곱해 볼까요? 곱하기 한글로 할인율 이렇게 치더라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원래는 금액이
3만 36만 원인데 10% 할인해주면 할인액은 3,600원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할인액을 한번 치고 이름 정의된 것을 치면 36,000원이죠. 3,600원 아니고. 자,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야 계산이 돼요. 한글만 쳤는데 이 주소가 이 이름이 요 주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트에서 이걸 참조할 때도 주소를 안 찍고 할인율이라고 찍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가볼까요? 너나시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1,000원에서 할인율을 외화로 곱하고 싶다. 주소를 안 찍어도 곱하기 이름 정의된 할인율만 찍어도 10%가 곱해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름 상자 보시면, 정의된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정의하는 방법, 여기 막바로 쳐도 관계는 없어요. 그건 이제 못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메뉴 가서, 정의된 이름 가서, 이름 정의해서 메뉴 쓸 때는 여기서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91페이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 창고 현황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은 표로 만들어진 표인데요. 이 표로 만들었을 때, 표 기능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이름 정의가 돼 있어요. 기본값이 뭐냐면 표 1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표를 만들면 이 표 기능을 넣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요 이름 상자 보시면 여기에 어떤 주소가 찍혀 있겠죠. 이 하수할표 늘려주시면요. 표 1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눌려볼까요? 여기 바로 표가 이름으로 정의돼 가지고 표 1을 선택하면 범위가 잡히죠. 이 표 기능을 쓰면 기본적으로 표 1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돼요. 그 정의된 이름을 책 보시면 창고 현황으로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표 안에 두시고 표 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표 도구 탭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표 이름이 표 이름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야를 수정하는 거죠. 표 이름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 블럭이 잡히거든요. 요 이름 대신에 뭘로 바꿀 거냐면요. 창고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된 이름을 다른 걸로 변경할 때는 어디 가더라? 표 안에 두고 표 도구 밑에 디자인 탭에 가서 속성 그룹 안에 있더라 이거죠. 이름 정의되는 거. 요걸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경됐을 때 요 이름 상자표 보면 이름 목록 보는 하살표거든요. 목록 보는 거. 이거 눌리면 바뀌어 있어요. 창고에 나면. 이거 눌리면 똑같은 범위가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또 시험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 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서 왼쪽 속성 그룹에 여기 입력해 원래 이름 바꿔버 원래 이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가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이름을 정했는데 좀 잘못했다. 범위를 잘못 잡아서 이름 정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요번에는 여러분들 92페이지에 스킬 03인데요. 판매 내역 시트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단가라고 이름 정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고 나오거든요. 책에서. 거기 무슨 말이냐면 잠시 이거 하기 전에 이름 상자에 화살표 눌러보시면요. 단가를 한번 눌려볼까요? 이거는 풀이 과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눌렸더만은 단가가 한 개가 누락됐어요. 범위를 원래는 이까지가 아니고 원래 범위는 C7부터 C13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모르고 한 개를 안 잡았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야가 들어가도록. 자,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위에 가셔가지고
수식 탭 안에 가시면 수식 탭. 야를 클릭. 그럼 이름을 편집할 때는 수정할 때는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눌리면 이름으로 정의된 모든 이름이 나옵니다. 눌려볼까요? 여기서 단가라고 이름 정의한 요 부분이 범위가 좀 잘못됐더라 이거죠. 수정하는 방법은 단가 정의된 이름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참조 대상이 요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거든요. 이 범위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블럭을 딱 잡고요. 드래그를 쫙 하고 다시 범위를 C7부터 C13까지 밑으로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범위가 바뀌죠. 이렇게. 안 그러면 C12를 C1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숫자 바꿔도 관계없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다시 범위 잡는 연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후를 위해서 뭐 이 번호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범위를 다시 잡는 연습이 실무에서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닫기. 이 끝인데 여러분들 다시 우리 이것은 여러분들 확인용으로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단가를 다시 눌려볼까요? 이제 범위가 잘 잡혔네요. 이렇게 수정하면 된다 소리죠. 수정하실 때는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 가서 수정하더라 이거죠. 그 경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름으로 정의된 특정 이름은 나는 안 쓴다, 필요 없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 스킬 공사 보시면요. 똑같이 편집도 이름 관리자지만은 지울 때도 욕하시면 돼요. 이름 관리자에. 자, 우리 똑같은 경로인데요.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고자 하는 이름이 우리 수량이거든요. 수량을 선택하고 지울 때는 바로 위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수량 이름을 삭제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예, 지울 겁니다. 확인 눌리면 지워졌어요. 그리고 닫기. 그러면 이름 상자 목록에 수량이 없어졌죠. 이렇게 지울 때도 이름 관리자 가서 지우더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름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 편집, 지우는 것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 드렸던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96페이지부터는 이제 함수를 좀 할 건데요.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날짜 및 시간 함수를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열면 요 시트가 탁 나오죠. 사실 우리는 나중에 도서 대여 시트에 요소부터 할 거예요. 미리 도서 대여 시트에 요 시트를 선택해 놓으시면 제일 앞에 거. 그리고 제가 글자를 좀 굵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하기 전에 기본 약간 기초를 좀 하면요. 자, 함수 사용법은 여러분들 항상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넌이 들어가요. 수식의 시작은 넌이거든요. 함수명이 들어가고 여러분 인수, 가로를 꼭 여셔야 되고요. 마지막 가로 꼭 닫아줘야 됩니다. 열고 닫고 해줘야 되고요. 인수는 우리가 함수를 썼을 때 갈로 안에 들어가는 수를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인수는 여러분들 공식에 따라서 인수가 여러 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는 주소를 잡거나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로 쓸 수 있는 것은 함수도 요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인수 구분은 콤마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는요, 여러분들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당
여러분들 강사에 따라서 직접 함수를 직접 입력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함수 마법사는 fx라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 fx라는 함수 마법사가 있거든요. 이걸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의법이 저는 직접 입력해 쓰는 편이에요. 여기 사실은 처음에는 좀 낯선데 나중에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난 그거 좀 힘든데 하면 함수 마법사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함수는 쓸 때는 넌이 먼저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터 보시면 프린터 보지 말고 책 보시면요. 책에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다 영어죠. 왜냐하면 출판사 교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준어로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엑셀에 나오는 공식을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설명은 따로 넣고 이대로 제가 이거 책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죠. 다 영어네요. 그것을 제가 프린트물에 좀 바꿔놨어요.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요 내용이 프린트물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보시면 도서 대여라는 시트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G2 셀에 가볼까요? G2가 여기입니다. 여기 G2 셀이에요. 그러면 G2 셀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써볼 건데요.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none을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none. 그리고 today 함수는 공식에서 인수가 없어요.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 구해집니다. 자동으로. 요 날짜는 요 밑에 여러분들 요 밑에 컴퓨터 날짜를 따라가거든요. 거기 시스템 날짜랍니다. 이 컴퓨터 날짜가 잘못됐으면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열고 닫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넌하고 to 만 쳐도 영어로 today 함수가 나옵니다. 이 to만 치볼까요? to만 쳐도 today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 갈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갈로를 닫아주면 되죠. 인수가 없는 함수예요. 엔터 치면 오늘 날짜 나옵니까? 내일 되면 내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today 함수는 뭐가 없다? 인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뒤로 가서 M2셀에 잠시 가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오늘 날짜와 시간을 출력한 함수도 나오거든요. now라는 함수도 인수가 없어요. 얘는 시간까지 출력됩니다. 그러면 non에서 m만 쳐도 밑에 now now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갈로를 닫아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엔터. 그럼 오늘 날짜와 시간이 출력됩니까? 여기 now 함수예요. 이것은 따로 함수 마법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열고 닫아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넘기시면 99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 날짜와 관련된 함수를 볼 건데요. 자, 이열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입니다. 이 셀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으면 되거든요. 그럼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천 함수입니다. 주로 건성연수나 나이 계산할 때 쓰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일단 none을 넣고 y를 치면 1 나오거든요. 요때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를 쓰고 싶으면 fx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야가 뜨거든요. 여기에 주소를 찍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우리는 대여 날짜 주소를 찍으면 fx는 함수 마법상 가로를 자동으로 닫아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설명은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 창 뜨는데 1초가 더 걸립니다. 가로만 닫아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확인 눌리면 2017 나옵니까? 연도만 추출한 거죠. 그리고 직접 입력 방법은 넌에서 여러분들 Y를 치면 이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 찍고 괄호만 닫아주면 돼요. 이게 직접 입력법. 함수 마법사는 여러분들 면에서 여러분들 Y만 쳐도 이열 나오거든요. 이렇게 띄워놓고 fx 누르면 창이 뜨는 게 함수 마법사.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편하실 때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뭐 추천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 일단은 D5를 찍어야 됩니다. 셀 주소죠. 날짜 데이트 주소. 연도만 추출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요게 얇은 더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자동 채우기 및 요 더하기입니다. 보입니까? 요 더하기 나올 때 꾹 누른 상태에서 쭉 당깁니다. 어디까지? 13일까지. 그러면 요게 주소가 지금 바뀌면서 각각 셀에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이 되는 거죠. 일일이 또 여기 가서 식력 그렇지 않고 수식 복사 기능이거든요. 자동 채우기를 쭉 하면 넣었던 요 수식이 내려오면서 이 주소가 바뀌면서 야가 바뀌면서 연도를 같은 원리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잠시 제가 지워볼게요. 얇은 더하기 나올 때 실무에서는 더블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따닥 하면 딱 멈춥니다. 이게 빠르거든요. 근데 모스에서는 제가 더블 클릭을 잘 안 하는 이유가요. 이 더블 클릭을 좀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땡기고 놓는 거죠. 그래서 블럭 해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열 함수 알아놓으시고요. 연도만 추출한 함수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먼스 함수는 월만 추출 함수입니다. 그래서 셀 주소를 찍으면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월을 한번 추출해 볼까요? 면하시고 한영 여러분 MO만 쳐도 먼스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스는 월만 추출 함수거든요. 더블 클릭. 그리고 대여 날짜 요 날짜에서 다 추출할 건데 여기서 월만 일 요거만 추출되겠죠. 그러면 주소 찍고 이 주소에서 월만 추출하겠다 그 말입니다. 갈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1이 나오죠. 왜 01이 안 나오는 겁니까? 0은 엑셀에서는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0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숫자 1만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실 때는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 나올 때 밑으로 쭉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개별적으로 요게 있는 월이 추출되죠. 자, 그래서 1, 2, 2 이렇게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 주소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을 추출하는 수가 day거든요. 이거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의 세 개가 하나의 쌍이거든요. 연, 월, 일이기 때문에 야도 셀 주십니다.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주면 되고요. 1만 추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면하시고 D만 쳐도 day 있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 주소는 대여 날짜 주소인 D5를 찍어주면 되고요. 갈로 닫고 엔터. 25가 나오죠? 밑으로 자동 치우기.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만 잘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스킬 공유가 끝났습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 먼스나 데이가 시험에 출제된다기보다는 기초다 보니까 날짜의 대표함수 세 가지 이열, 먼스, 데이를 해봤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위크데이도 출제가 되는데요. 102페이지입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위크데이 함수는 여러분들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해당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일을 숫자 1에서 7로 대체 표기되는 함수 이렇게 못 쓰는 이런 식으로 툭 나와요. 야가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참조로 위크데이를 쓰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위크데이.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위크데이 함수는요. 셀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주면 되고요. 옵션에 따라서 번호가 다릅니다. 옵션에 1을 넣으면요. 일요일은 무조건 1번이 나와요. 요일 번호. 토요일이면 7번이 나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값에 1을 넣으면 월요일 1번 나오고 월화수목금 이런 순서니까 일요일은 7번이 나오고요. 양 월요일 1번입니다. 일은 일요일 1번이에요. 요일이 틀리죠. 그리고 옵션 값을 3을 넣으면 월요일이 0번 나오고요. 일요일이 6번 나오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콤마 찍으면 옵션이 나와요. 잠시 여러분들 우리 아무셀에 가셔가지고 넣어내보시고 위크데이는 W만 쳐도 나옵니다. 위크데이가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이메일 주소랑 찍습니다. 아무 주소. 뒤에 있는 주소. 콤마 찍으면 여러분들 옵션이 나오죠. 이거 보고 참조하셔야 돼요. 1, 2, 3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숫자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7번은 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해당 요일, 월요일을 1번 할 때는 10일, 화요일 1번을 할 때는 요일마다 1번을 스타트할 때는 11부터 17번까지 쓰거든요. 화요일 1번 하려면 10이란 옵션을 넣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시험 용도는 이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위크데이가 실무함수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근무에 관련된 근무 유무를 알고 싶은데 여기 날짜를 입력하고 야는 결과를 근무 요 날짜를 입력하고 여기에 어디 여기 날짜를 입력할 겁니다. 이런 포맷을 만든다면요. 자동화가 쉽게 되죠.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여기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날짜에 대한 근무 유무를 휴문지, 근무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022년 5월 14일이 내가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를 모르면 달력을 봐야 되거든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달력으로 갑니다. 2012년 올라가죠. 2012년 5월 여러분들 확인해 볼게요. 14일은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근무하는 날이죠. 이렇게 달력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 위크데이가 일부분에 쓰이는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딴 거는 알려드릴 거고 이쁘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위크데이를 쓰는 것만 보여드리면요. 요게 요일 번호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옵션 값을 만약에 2를 넣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숫자를 1번부터 5번까지죠. 그리고 토요일은 6번이고요. 2를 넣는다면 그 다음에 일요일은 7번이 나오거든요. 옵션 값 2를 넣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6 이상 값이 나온다면 주말입니다. 주말은 휴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간단하게 옵션 값을 2를 넣고 요 값이 6 이상 값을 만족한다면 여기에 제가 휴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외에는 근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 식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왜 2가 들어갔을 때 6 이상 값이면 주말이냐? 그 이유는 옵션 값에 여러분들 2가 들어가면 주말은 6번과 7번이 되지 않습니까? 다 6 이상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살짝 넣어놓고 여러분들 제가 엔터를 치면 근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5월 13일 아까 뭐였냐면 일요일이었거든요. 어? 휴무가 나오죠? 자동으로 날짜만 치면 어떤 연도를 치더라도 달력 안 봐도 내가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함수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함수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실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요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요 부분. 나중에 요 실무로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크데이 함수는 옵션 값에 따라서 요일 번호가 달리 나오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제에서는 책 보시면요. 우리 요일 코드 열에서 대여 날짜에 대한 해당 요일을 책 보시면 숫자 1부터 숫자 7로 대체 표기되는 함수 이게 바로 위크데이 함수예요. 위크데이 함수를 써가지고 뒤에 보니까 일요일은 숫자가 1이 나오는 옵션을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옵션 값 1입니다. 생략해도 1이 나옵니다. 옵션 값 1을 넣으면 일요일 1분 나오니까 여기 1을 넣어줘라. 그 말이죠. 1을 넣어서 한번 요일 번호를 구해봐라.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일 코드 H5셀에 가셔가지고요. 넣어하시고 자, 여러분들 W만 쳐도 위크데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위크데이 선택하면 되고요. 갈로 열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는 예언 날짜 찍고요. 이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한번 구해보면 일요일이 1번 나온 옵션은 콤마 1이거든요. 갈로다. 이러면 일요일이 1번이 나오는 옵션을 넣어봤어요. 그럼 엔터 치니까 4가 나오죠. 그러면 1, 월, 하, 수니까 수요일이네요. 4는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4가 나오면 잘 된 거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요일 번호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D5 찍고 콤마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일 번호가 그대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4가 나오죠. 식은 요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위클에 있어서 D5 찍고 콤마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위크데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과 관련된 함수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련 함수는 여러분들 hour은 여러분들 시만 추천 함수고요. 셀 주소가 공식인데 요거는 시간 데이터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니처도 할 건데요. 미니처는 분만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은 초만 추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분, 초 함수를 써서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hour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I 5셀에 가서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자, C만 구하는 함수 H만 치볼까요? 그럼 hour 함수가 보일까요?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주소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대여 날짜 주소를 찍을 거예요. 여기 시간이 입력되어 있죠? 14시간 나올 거예요. 찍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14가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합니다. 그럼 그 셀 안에 있는 시간만 쫙 나오네요. 여기 앞에 요거만 쫙.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hour 썼죠? 여기에 C 요거 D5만 찍으면 C만 나오는구나.
자, 이제 분만 추출해볼까? 요 23, 요거만 추출해볼까요? 그 미니츠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늘하시고, mi만 지울까요? mi. 그 미니츠라는 함수가 보일까요? 야를 딱 더블 클릭. 주소는 시간이 입력된 주소 대연날짜 똑같이 찍겠습니다. 야. 그리고 갈로를 닫으면 여러분들 23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23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동측 핸들 나올 때 밑으로 자동측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뭐만 추출한다? C만 추출, 분만 추출.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초는 멈춰져 있는 초인데요. 이 초만 추출해 볼까요? 자, 초는 세컨입니다. 그래서 K5셀에 가서 넣으시고요. S2만 쳐도 세컨 있습니다. 더블 클릭. 똑같이 시간 데이터 주소인 대여 날짜를 찍고요. 그럼 요 45가 나오겠죠. 자, 찍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처음에는 45가 나올 거고요. 밑으로 자동 치우기. 그러면 C는 hour 함수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O는 늘 찍는 주소입니다. 분은 minutes. 초는 second. 이거만 쓰면 되죠. 자, 근데 개별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차 관리할 때 10분당 1,000원을 받는 내가 주차 관리하는 오너다. 그럼 여러분들 10분당 1,000원 받는 것은 예식장 주변은 다 10분당 1,000원 하겠습니까? 그럼 1시간은 60분이니까 6,000원 받겠죠. 그죠? 10분당 1,000원이면. 그럼 여러분들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주차 시간을 1시간 6분을 추출했어요. 그때 계산할 때 여러분들 시분을 추출해서 곱해서 금액 곱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계산할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서 시만 추출해요. 그래서 곱하기 6천 하면 돼요. 분만 추출할 때는 10분당이니까 분에서 구해서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죠. 곱하기 1,000원 하면 여러분들 주차 시간에 따른 주차비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아웃하고 미니츠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배웠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왜?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요 함수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분, 촉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은 사실 모스에서는 여기는 없습니다. 뒤쪽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여러분들 일정 관리. 이거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여러분 시험에서 랜덤입니다. 이 함수는. 필수로 나오는 함수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워크데이 함수가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워크데이는 여러분들 일하는 날이죠. 시작 날짜 콤마 날짜 수 콤마 공휴일 목록 있으면 넣어주면 이 공휴일도 제어인데요. 이 함수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들어가면 공휴일까지 제외한 평일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일 날짜. 그럼 여기에 시작 날짜 콤마 날짜 수 만약에 시작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난 날짜는 언제냐 할 때 요 사이에 주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날짜는 3일 지난 날짜로 들어가진 않아요. 빼고 3일이 지난 날짜를 구하는 거거든요. 평일 날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 수만큼 지난 날짜를 구하는데 평일 날짜를 구하더라. 근데 대괄호 의미는요, 여러분들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있으면 따로
만들어 주놓고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1월 1일 신정 아닙니까? 추석 이런 거 미리 적어놓고 요거 잡아주면 요 사이에 그 날짜가 들어간다면 그 알을 빼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뭘 요구하냐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했는데 담당자가 홍소준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젝트를 맡을 때 뭐냐? 프로젝트 팀장이라면요. 글로벌 오류시장 진출 전략 과정을 맡았어요. 시작일은 여러분들 1월 1일이고 기간은 90일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오너가 언제 종료하는지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하면 90일이 지난 날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1월 1일부터 90일이 요 지난 날짜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주말이 있을 수도 있죠. 주말은 일 안 하거든요. 그럼 주말을 빼고 종료일을 딱 구할 때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일일이 달력 올려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자, 요것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면에서 워크데이를 쓸 건데요. WO만 치면 워크데이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스타트 데이트 나오죠? 시작 날짜, 콤마 데이스, 날짜 수. 대괄호 안에 홀리데이가 나오는 홀리데이는 공휴일이거든요.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 공식이 좀 나와주죠. 영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 날짜는 시작일, 콤마. 날짜 수는 기간이죠. 혹시나 저처럼 주소 찍고 난 뒤에 여러분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쉼표로 구분한다 했죠. 기간 찍기가 저처럼 애매모호할 때는 억지로 찍으면 면 앞에 찍히거든요. 여러분 찍을 수 있으면 찍으면 되고 저처럼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위에 필드명이라거든요. 요 필드명, 기간의 필드명을 찍고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면 주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주소를 억지로 안 찍어도 돼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쳐볼까요? 여러분들 5월 6일이 종료 날짜입니다. 이것은 주말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서는 보고하더래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일일이 설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밑으로 쭉 당겨 볼까요? 그러면 날짜가 쫙 다 나오죠? 그러면 90일이 지난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날짜는 5월 6일이 종료일이더라. 그 말이죠. 여기 90일을 60일로 고쳐볼까요? 자동으로 날짜는 바뀝니다. 3월 20일 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자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만 바꾸면 야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엑셀은. 일일이 막 살려서 요걸 입력하는 분들은 엑셀을 하는 게 아니고 워드를 하는 거죠. 그건 엑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워크데이 함수를 쓰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를 잘하는 분들은 언제 어디에 어떤 함수를 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식이 이렇게 가면 돼요. 워크데이 했을 때 지금 넣었던 식은 E4 찍고요. 콤마 F4를 찍으면 여러분들 어떤 날짜가 나오냐면 5월 6일이 처음으로 나오는 날짜입니다. 여기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E4, F4 시작 날짜, 날짜 수. 날짜 수는 여기서는 기간이죠. 잘 찍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셨다면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워크데이가 했고요. 넘기시면 스킬 공유 109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스. 요 함수도 또 쓰죠. 이 함수는 워크데이하고 좀 틀린 점은요. 어떨 때 제일 많이 쓰냐면요. 퇴직금이에요. 얘는 시작일, 종료일, 공휴일 목록 있으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날짜 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시작 날짜와 끝 날짜입니다.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작업한 일수, 일하는 일수죠. 근무일수입니다. 그래서 야는 주말이 제입니다. 공휴일 있으면 공휴일이 제이거든요. 여러분들 시작일은 과거 날짜를 찍고요. 종료일은 최근 날짜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 날짜는 과거, 종료일은 최근이죠. 그리고 공휴일 목록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작업 일수라는 시트 있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자 만약에 시작일을 1월 1일 했고 종료일이 3월 30일로 끝나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내가 며칠간 근무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작업 일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하시고 네트워크 데이스거든요. n이만 쳐도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n이만 쳐도. 그럼 네트워크 데이스를 더블 클릭. 시작일 스타트 데이트라고 돼 있죠. 시작일 콤마 엔드 데이트 끝날짜 홀리데이 공휴일이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시작일 주소 찍고 24 찍고 콤마 끝날짜는 종료일이죠. 종료일 F4를 찍어주면 돼.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이분은 65일을 일했다 이거죠. 그리고 주말 제입니다. 밑으로 자동 처리하시면 결과가 나오죠. 그럼 65일, 85일, 34일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식으로는 요겁니다. 24, F4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요 두 함수는 시험에 필수로 나오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네트워크 데이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논리 함수는요 모든 함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요 요거 닫기 하시고 자 요번에는 111페이지입니다. 논리 함수라는 파일을 열 겁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논리 함수를 여시면 돼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가요. 교육 현황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요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논리 함수를 요 풀기 전에 논리 함수는 여러분들 if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종류는 조건이 하나인 단일 if가 있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연속 if가 있고 다중 i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if도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and나 or 함수를 같이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and나 or를 쓰면 동시만족 같은 관계는 여러분들 and를 쓰고요. 한 가지 만족에도 어떤 t값을 출력하는 것은 or 함수를 같이 쓰는 게 다중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 단일 if부터 먼저 보면 조건이 한 개인 경우거든요. 그럴 때 이제 none이 들어가고 if가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조건을 넣을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여러분들 t값이 출력되고요. 조건을 만족하여 한다면 f값을 출력하거든요. t는 참값이고 f는 거짓값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입력법이 제일 중요해요. 순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tf값을 넣을 때 true, false라는 값이거든요. 문자 데이터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무조건. 숫자는 쌍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문자 무조건 쌍따옴 묶어줘야지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요 조건 입력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if 배울 때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어저께 조건부 서식을 했잖아요. 그 조건부 서식은 if만 빠진 기능이에요. 그러면 셀 주소 우리 비교현상자 숫자 또는 문자를 조건부 서식을 다 넣어봤어요.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기본 패턴이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셀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입력했던 숫자나 문자 같은 경우를 비교값이라거든요. 그러면
주소에 있는 데이터와 입력했던 요 비교값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엑셀이 비교를 합니다. 말 그대로. 비교 연산자에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고요.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의 결과값 혹은 계산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수의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비교값하고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주소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안 치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함수 결과값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다 중간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함수의 결과와 함수의 결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모스에서는 1번하고 뭐 2번 정도 이런 경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부분은 모스에서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총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 주소를 찍고 숫자나 문자 입력해서 비교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1번 패턴인데요. 잠시 넘겨보면 여러분들 1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교육 현황이라는 요 시트 맞고요. 합격 여부인 제4의 논리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만 구할 건 아니고 나중에 23일까지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식을 넣을 건데 함수식을 넣을 건데 문제 보면 평균 점수가 이 점수가요. 70 이상일 경우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죠. 70 이상이면 여러분들 합격을 출력할 거고 70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할 겁니다. 70 미만은 그 외의 값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넌을 넣고 if를 넣습니다. if 그리고 해당 뭐 더블 클릭한 게 없어요. 갈로가 1이거든요. 그래놓고 조건을 여기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주소가 지키죠. 평균 주소인 여러분 평균 주소 찍을 때 I4 찍어야 돼요. I3을 찍으면 안 됩니다. 얘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름표, 적필드명을 찍으면 안 되고 90 이하를 찍어야 돼요. 얘는 여러분들 비교연산자 이상 이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거나 같다. 이 이상이. 자, 이상 기호 넣어주시고 그거나 같다. 이상. 그리고 70 숫자를 치는 거죠. 자, 이 값이 70 이상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70 이상이 맞다면 T값을 출력하고 아니면 F값을 출력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콤마를 찍고 T값은 합격 아닙니까? 합격은 문자니까 쌍따옴표 치고 합격 여기 T값이에요. 문자 데이터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약속됩니다. 그 다음에 여하가 T값이고 콤마 F값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출력되는 값이거든요. 그럴 때는 쌍따옴표 치고 불합격이라고 치면 됩니다. 발로를 받아주면 되죠. 여기 제일 기본적입니다. 그럼 엑셀이 여기에 주소에 가서 70 이상인지를 검사합니다. 맞으면 야가 출력되고 맞지 않다면 야가 출력되게 돼 있어요. 엔터 쳐볼까요? 야는 합격이래. 왜? 70 이상 값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 합격도 나올 수 있지만은 70 이상이 아닌 숫자는 61점은 불합격이 나와 있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넣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식에서 이렇게 if 쓰시고 갈로 열고 I4 찍고 이상기호 넣고 70을 넣어주면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라면 야 T값이고요. 야 F값.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조건 입력 순서 있죠? 요 순서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까지 잘 됐다면 넘기셔가지고 114페이지 보시면요. 스킬 공유는요. 우리가 이제 if는 빠지고 and 또는 or 함수만 써가지고 논리적 검사를 할 겁니다. 일단은 and나 or 함수만 사용해서 우리가 논리적 검사하는 경우는 결과는요. true이면 false 값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if가 들어가면 true라는 요값 대신에 야가 출력되는 거고 false가 나온 요값 대신에 야가 나오게 만드는 게 if고요. and나 or 함수 쓰면 여러분들 결과는 true,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and 함수는요, 조건이 다 만족할 경우입니다. 모두 만족할 경우에 동시 만족이거든요. true가 나오는 거고, 한 개라도 false가 있다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false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들이 모두 true인 값이 출력될 때 결과는 tru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 관계는 다 동시 만족을 하는 and 함수를 써야 되고요. 반대로 or 함수를 쓰는 경우는요. 조건 여러 개가 한 개라도 true가 된다면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만족하더라도 결과는 tru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또는 뭐뭐와가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모스에서는 이거나 또는 뭐뭐와 이것도 물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함수 쓰라, or 함수 쓰라고 제시하거든요. 그럼 우리 책을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요. 교육 현황이라는 여러분들 시트 그대로고요. 자, 문제 보면 K4부터 어디까지 K3의 결과를 구할 건데요. 자, 문제에서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모든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 이 과목이 뭐냐면요. 총 4과목이에요. 지점별 담당자 교육을 했는데 직무 능력 평가 시험을 쳤다면 여러 가지 직무 능력 점수 90점이고 의사소통 점수 89점, 서비스 100점, 친절 점수 90점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면 총 요 과목이 직무 능력, 의사소통, 서비스, 친절 4과목이 요 점수가 모두 70 이상이 나왔다면 결과는 요게 true가 될 겁니다. 나중에. true는 이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false는 이수를 못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넣냐면 식을 넣을 때 조건이 4개거든요. 그러면 제가 글자로 한번 쳐봤어요. 그럼 면에서 여러분들 and 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70 and 놓고 갈로 열고 조건 1. 순서는 똑같습니다.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값. 그러면 직무 능력 주소 찍고 야가 이상이냐 그러면이죠. 70. 야가 조건 1입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과목이 의사소통 주소 찍고 이상이냐 70도 넣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콤마 찍고 서비스 주소 찍고 이상한 경우 넣고 70 넣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친절 주소 찍고 이상한 경우 넣고 70 넣을 거거든요. 요 총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가 모두 이렇게 true가 다 나온다면 만족한다면 end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rue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 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에 가셔가지고요.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and 함수 써볼까요? and라고 치볼까요? am만 쳐도 and 함수 나오죠? 더블 클릭. 쌤, 저는요, 함수 마법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가로가 열리면 fx 눌리면요, 여기 창이 떠요. 이건 함수만 쓰는 방법인데, 로지컬이 뭐냐면 논리적 식을 먼저 한 개 넣을 겁니다.
자, 만약 여기 쓴다면요. 우리 주소를 찍고 첫 번째 과목 주소죠. 직무 능력 주소 찍고 자, 이 값이 여러분 이 꼴이 아니고 이상이냐? 70.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얘가 조건 1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가서 의사소통 주소 찍고 야 주소 찍고 야가 이상이냐 70 조건이죠. 자, 로지컬 3에 클릭하면 조건 3은 서비스 주소 찍고 이상이냐 70 마지막으로 로지컬 4 친절 주소 찍고 여러분들 지사죠? 이상이냐 70 요렇게 쓰는 건 아무 쓸모 없어. 자 그러면 야가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죠?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리면 결과가 true가 나오네요. 요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 더블 클릭하면 우리는 요렇게 아까 넣었던 대로 쉼표는 자동으로 찍어줘요. 함수 마법사는 찍어줍니다. 자, 요런 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넣었던 식은 요겁니다. 자, 요것을 넣었던 것이 요거죠.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처리 해볼까요? 밑으로 쭉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true,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 그래서 여러분 fx 써도 되고요. 이 편하면. 안 그러면 콤마를 찍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넘기시면요. 117페이지 OR 함수를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재수강인데 재수강이 true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OR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총 4과목인데요. 각각 과목들이 하나라도 70 미만이 있다면 그럴 때는 true가 나올 거고요. 70 미만이 한 개도 없다면 다 펄스가 나온다면 펄스가 될 겁니다. 한 개라도 true가 된다면 true가 나오는 게 OR 함수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 함수 마법사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D4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식이 이제 요거죠. 나중에 찍을 때 다 OR로 조건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기호가 바뀌는 거죠. 미만. 야도 이상이 아니고 이제 미만으로 바뀌는 경우죠. 야도 미만이고 야도 작다가 미만입니다. 그리고 엔드가 이제 OR로 함수가 OR로 바뀌는 경우밖에 없어요. 요렇게 여러분들 총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 경우죠. 미만이라는 연산자가 바뀝니다. 자, 우리 fx로 또 한번 해볼까요? 는 OR 하시고 괄호를 열고 fx 늘려볼까요? 똑같습니다. 로지컬 1에 가서 여러분들 직무 능력 주소 찍고 미만 기호놓고 70. 두 번째 여러분들 로지컬 2에 가서 의사소통 주소 찍고 이사죠. 미만 기호놓고 70. 세 번째 로지컬 3에 가서 서비스 주소 찍고 미만 기호놓고 70. 마지막 로지컬 4입니다. 친절 주소인 지사 주소 찍고 미만 기호놓고 70. 자, 이렇게 여러분들 총 4개에 대한 조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펄스가 나오네요. 펄스는 재수강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여러분들 결과는 펄스, 펄스, 트루, 펄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주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미만교가 들어간 거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17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시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엔도 OR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첩 함수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 데이터 사용량 시트로 일단 잠시 가십시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요소부터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중첩 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여러 개 써서 중첩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원래는 중첩이라는 함수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중첩은 아니고 다중이프입니다. 야를 다중을 못 쓰는 해외에서 해석된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정도 해서 중첩이라는 말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AND나 OR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조건과 조건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가 AND고요. 그런 경우에 T 값을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면 동시 만족 관계는 이렇게 적어요. if 다음에 괄호 열고 AND라는 함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조건 1과 조건 2가 여러분들 동시로 true가 나올 때 전체가 true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t 값을 출력합니다. 그 외에는 f 값 출력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중이프거든요. 모스에서는 이것을 중첩함수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OR은 한 가지 만족에도 t 값이 출력해요. 그래서 if하고 OR 함수하고 같이 쓴 데서 중첩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다음에 괄호 열고 OR 함수가 들어가죠. 조건 1과 조건 2가 괄호를 닫고 동시는 아니고 한 개라도 true가 나오고 야가 펄스가 나오더라도 한 개만 true가 되더라도 true가 되는 건 OR은요. 그럴 때는 t 값을 출력하고요. 둘 다 FF가 나왔다. 그러면 F입니다. F 값을 출력하죠. 그래서 동시 만족이냐 한 가지 만족이냐에 따라서 함수가 AND가 들어가느냐 OR이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인사 고과 시험을 쳤어요. 그럼 토익이 850 이상이면서죠. 조건 1이죠. 그리고 커말 성적이 80 이상이면 이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조건이냐면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이면서니까. 동시로 true가 나올 때 이 사원은 성진이고요. 그 외에는 탈락이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if 쓰고 괄호 열고 and 함수가 들어가죠. 왜? 동시만족이니까. 이면서 괄호 열고 조건 1은 B2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850이냐 이거죠. 이상 경우 넣고 850. 야가 조건 1입니다. 그리고 조건 2는 콤마 찍고요. 커말 성적이 80 이상이냐 할 때 C2가 커말 성적 시작 주소라면요. C2 주소 찍고 이상 기호 놓고 80이죠. 야가 조건이에요. 근데 AND 함수도 가로가 닫혀야 됩니다. 열었으면 함수는 닫아줘야 되죠.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한다면 콤마 찍고 T값은 성진. 그 외에는 탈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850, 80 이상이면 성진일 겁니다. 근데 79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가 F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탈락입니다. 요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올라가서 F열의 결과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펜을 딱 들고 여러분들 지역이 서울이죠. 조건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 1이에요. 지역이 서울인 것이 조건 1인데 조건 L 합시다. 그리고 이거까지가 슬래시라는 게 딱 해놓으시고요. 여기 큰 조건 A라고 보면 돼요. 조건 1은. 이거하고 이거 관계죠. a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등급이 골드는 조건이고 이거나가 들어갔으니까 OR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OR 관계입니다. 조건 3은 실버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골드 또는 실버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true가 나오겠죠? 야, 조건 B라 합시다. 그럼 조건 A와 조건 B 크게 보면 AND 관계입니다. 근데 조건 B 안에는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은 요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동시로 만족할 때는 제한 1이 T값이고 F값은 제한입니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네에서 if가 들어가고요. 갈로 열고 and 함수를 쓸 거거든요. 크게 보면 조건 1이 조건 A라고 봅니다. 이면서니까 조건 A하고 조건 B는 조건 2와 조건 3이 OR로 묶어지거든요. 야가 조건 2, 조건 3은 이거나니까 OR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개로 묶어야 돼요. 야가 조건 2와 조건 3을 조건 B라 합시다. 그럼 조건 A와 조건 B는 동시만족 관계죠. AND. 이런 구조가 돼요. 요 뒤에 가로는 AND 가로가 닫힌 거거든요.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와 이거의 관계는 크게 보면 AND 관계지만 2와 3은 OR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T값은 제한 1이고요. F값은 제한 2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로서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눈에서 if가 들어가고요. and, 갈로 열고, 조건 1, 지역이 주소 찍고요. 이꼴 서울이냐? 그 말이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콤마, 여러분들 조건 2와 조건 3은 5월로 묶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요 true가 나오겠죠. 다 만족하면 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OR로 발로 열고 등급 주소 찍고 이꼴 골드 콤마 조건 3은 등급이 실버냐 그 말이죠. 발로 닫고 요까지가 OR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ND죠. AND 가로가 닫혀야 돼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이 둘 다 TT가 나온다면 야가 출력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 이게 F가 나온다면 AND는 둘 다 TT가 나와야 T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F값입니다. 야가 출력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지 OR이 묶인다는 거죠. 요 조건이야 조건상 묶어서 써요. 이렇게. 거기 안에 점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나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 if를 쓰시고 갈로 열고 and 넣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면에서 if가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자, and를 쓰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and 관계입니다. 갈로 열고 조건 1과 조건 2, 3은 and 관계라는 소리예요. 조건 1부터 넣어보면 지역 주소를 찍고 지역 주소는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찍어요. 야를 찍고 야가 여러분들 비사를 찍고요. 는 서울이냐 이거죠. 서울. 조건 1이죠. 콤마. 자, 조건 2, 3은 OR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OR 넣어주시고요. 발로 열고. 조건 2는 등급 주소 찍고요. 야가 이꼴 여러분들 골드냐? 골드 조건이죠. 골드라 치야 돼요. 쌍따블 묶어야 됩니다. 문자는 무조건 쌍따블 묶어야 됩니다. 그럼 조건 2가 들어간 거죠. 콤마. 조건 3은 똑같이 등급 주소 찍고
요거 복사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또 가려졌으면 찍기가 힘들거든요.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눌려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찍기 힘들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누르면 주소가 잘 바뀝니다. 조건 3입니다. 이하가 이꼴 실버냐 그 말이죠. 발로 닫고. 그러면 조건 2와 조건 3이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true가 나오겠죠. OR이니까.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 조건 A라고 얘는 조건 B라고 봅니다. 조건 A와 조건 B는 동시만족 관계. 그래서 조건 B 안에서는 OR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가로는 AND 가로가 닫힌다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콤만 찍고요. T값은 제한 1이거든요. 여기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제한 1이고요. 쌍따옴을 쳐야 됩니다. 콤마 F값은 제한 2라고 넣어주면 되죠. 쌍따옴표 갈로 닫고 M. 그러면 제한 1이 나올 거예요. 시그널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자동 치료. 그러면 제한 1, 제한 2, 제한 2, 제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잠시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닫기 하시고요. 124페이지에 수학 삼각 통계함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것도 또 시험에 나올 게 또 쭉 있어요. 자, 수학 삼각 통계함수. 책에 있는 함수만 좀 아시면 시험지에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밑에 125페이지 보시면요. 자, 기본 기초함수가 먼저 나오거든요. 자, 어떤 함수냐면 여러분들 그 스킬 공유 보시면 sum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합계. 그래서 기본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sum은 제가 프리드물 다 드렸죠, 그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sum이라는 함수는요, 수치 대적 숫자 데이터 합계만 봐요. 잠시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F26셀에 가셔가지고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 금액 범위를 나중에 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F26셀에 가서 넣어하시고요. sum이라는 함수 SU만 쳐도 sum이 나오죠? 더블 클릭. 자, 인수는 범위를 잡아줍니다. 어떤 범위? 여러분들 금액, 요 이름표, 필드명은 잡지 마시고요. 데이터 처음 주소, 요서부터 F5부터 쭉 들어가세요. F25까지 잡아주십니다. 들어가면 뭐 어떤 기호가 들어가냐면 콜론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콜론은 연속보입니다. 자, 갈로 닫고 엔터 치면 합계가 나오죠. 요것은 이 기초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합계를 구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고 이 함수는 여러분들 그냥 조건이 없는 무조건 범위 안에서 수치는 숫자거든요. 숫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합계만 구하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sum if부터 나오는 거죠. sum if s.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조건이 개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sum if부터 보면요. 넘기시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127페이지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합계하고 평균이거든요. 인원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sum if는 조건 만족 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데요. 공식이 인수가 3개 들어가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콤마 합할 범위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통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많이 적어놨냐면 이 부분을 범위라고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다음에 합할이 그냥 똑같은데요. 이 범위는 이 조건이 가서 검사할 범위입니다. 직걸 찾을 범위입니다. 제가 조건 범위라 적어놓은 그래 조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경우거든요.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연산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조건에 요 안에서 100 이상 값을 찾는다면 이상 경우 넣고 100을 칠 거죠. 이러면 엑셀은 인식 못합니다. 야 때문에. 어차피 연산자도 특수 문자거든요. 문자는 엑셀은 무조건 쌍따옴표 묶어줘야 돼. 그래서 엑셀이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식하느냐? 알죠? 원래는 연결해서 엔드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이제 봐주는 거죠. 이렇게 치면 안 됩니까? 라고 엑셀한테 물어봤더만은 엑셀이 그래 봐줄게.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죠. 이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원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연산자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야지만 이 연산자가 엑셀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조건 범위 안에 100과 같은 걸 찾겠다 하면 숫자만 친다면 여러분들 쌍따옴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보통 학습하실 때 무조건 어떤 강사가 쌍따옴표를 치라니까 무조건 치는 거죠. 치고 보자 이거죠. 칠 이유가 없죠. 연산자가 없는. 어. 그런데 연산자 없어도 만약에 부산을 찾겠다면 진짜 부산은 왜 쌍따옴표 치는 겁니까? 야 문자니까. 연산자는 없어도 원래는 갔다가 생략된 거거든요. 너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야는 문자 아닙니까? 문자. 문자니까 쌍따옴표 치는 겁니다. 연산자가 없어도 왜? 우리가 연산자 때문에 쌍따옴표 치지만은 입력하는 조건이 문자 입력했을 때 쌍따옴표 묶어줘야 되거든요. 엑셀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조건에 직접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를 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주소를 넣는 경우 주소 안에 데이터 있는 경우는요. 셀 주소 안에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주소 A2 셀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A2를 주소를 찍을 때 여러분들 쌍따옴표 치면 안 돼요. 쌍따옴표 치면 이렇게 모르고 찾잖아요. 주소 찍었는데. 그냥 엑셀은 문자네 이거죠. A2를 찾는 A2 셀 안에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고 A2 자체를 찾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자가 넣어놨어요. A2를 찾아라. 그 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안 치면 엑셀은요. 셀 주소를 인식하죠. 그럼 A2에 있는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소를 찍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요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한 개 풀어볼까요? 127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공식은 시험 치는 분들은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안 외워가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 제5셀에만 봐요. 제5셀. 여러분 여기에 식을 넣을 건데 자, 문제 보면 경과 세트인 조건입니다. 딱 꺼놓으시고 뭐뭐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과 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품명 안에 입력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가 조건 범위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드명은 잡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한번 잡으면 돼요. 이 안에서 뭘 찾는 겁니까? 경과 세트를 찾는 거거든요. 경과 세트를 조건에 입력하면 돼요. 엑셀이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뭘 구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 합할 범위는 금액 범위죠. 그럼 엑셀은
경과 세트만 찾아가지고 같은 행에 있는 합할 범위에 있는 금액에 가서 이 금액만 인식하는 거죠. 경과 세트에 관련된 요 행. 요 금액만 인식해서 다 합계를 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5셀에 가서 넌을 넣고 SU만 쳐도 썸이프에 관련된 함수가 나옵니다. 썸이 들어가 있는 함수. 자, 썸이프를 여러분들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그리고 영어를 좀 해석해 드리면요. range라는 영어는 엑셀에서 범위란 뜻이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 썸 range는 합할 범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sum if를 갈로 열렸죠. 제일 처음에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조건 야를 검수할 범위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C5부터 밑으로 쭉 드래그 여기까지입니다. 야가 범위 조건 범위죠. 자, 그럼 인수 제일 처음에 조건 범위. 인수 구분은 콤마라는 데 있죠. 콤마 찍. 근데 조건은 여러분들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쌍따옴표 치고 경과 세트라고 치볼까요? 자, 쌍따옴표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경과 세트. 야가 가서 경과 세트만 찾을. 그리고 콤마. 뭐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합할 범위는 여기서는 금액 범위입니다. 야가 판매 금액이에요. 그러면 F5부터 어디까지 쭉 내려와서 조심할 거 25엔까지입니다. 20 요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잡고 결과적으로 F5부터 F25가 합할 범위. 조건 범위는 C5부터 C25가 조건 범위. 조건은 경과 세트. 발로 닫고 엔드 쳐볼까요? 그러면 396만 원 나오네요. 경과 세트만 모아서 합계를 구해봤더만은 이 금액이 나오는 거네요. 자, 요것이 여러분들 식에서는 요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조건 범위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왜 잡았냐면 얘를 찾기 위해서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조건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합할 범위는 문제에서 판매 금액이 합계니까 금액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넘기시면 여러분들 130페이지 보시면요. S가 들어가죠,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썸이프하고 썸이프 S하고 차이점은 S가 들어가면요. 여러 조건인데 동시만족이. 근데 우리가 썸이프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이걸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동시만족할 경우에 합계를 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공식이 합할 범위가 원래는 뒤에 있던 것이 S가 들어가는 여러 조건 동시만족 관계일 때는요. 합할 범위가 앞으로 옵니다. 공식이 조금 바뀌어요. 합할 범위를 먼저 잡고 조건 범위 1, 조건 1이고요. 야가 큰 조건 1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 조건 2. 이 두 조건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에 요 행에 가서 숫자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어떤 조건 1 범위를 여기에서 찾고요. 조건 1을 여기에서 찾는다면 범위를 각각 이게 합할 범위를 합시다. 그러면 셀이 만약에 3개 정도 있다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치고요. 요 합할 범위의 숫자가 만약에 10, 20, 30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게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가서 직걸 만족하면 true가 되거든요. 만족 안 하면 false가 나올 거고, 만족하면 또 true가 나옵니다. 근데 조건에 의해서는 야들이 다 만족해요. 조건 이를 갖다만. 근데 동시 만족이 뭐냐면 둘 다 TT일 경우. 그럴 때 이행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야는 F항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야는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야가 또 TT일 경우에 동시 만족 맞으니까 이 숫자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20은 빼고 10하고 30명 더하니까 4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보이죠.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할 범위 있는 행위에 가서 숫자를 다 체크해서 합계를 구하더라 이거죠.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책 보시면 130페이지에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올 건데요. 시험에서는 조건부 합계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sum if s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왜 조건이 여러 개냐면요. 데이터를 볼까요? 요것은 연간 매출이라는 시트로 이동하셔야 돼요. 이동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 L3셀에 가서 구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너스를 받은 요까지를 슬래시를 딱 하시고요. 조건 1입니다. 그럼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리는 보너스 범위 안에 보면 얘가 입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를 찾으면 돼요. 그럼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조건이 얘고요. 조건 범위 1은 보너스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건 1은 얘를 찾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돼 있죠. 근데 한국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지역을 보시면 한국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남부라는 글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국만 치면 야가 인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쓰냐면 조건 2에서는요. 한국에 대해서 야가 조건인데 나중에 대표 문자가 쓰입니다. 이 대표 문자가 뭐냐면요. 별표는 모든 의미입니다. 모든.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보니까 한국으로 일단은 시작이 한국이죠. 뒤에 건 어떤 거와도 관계없어요. 지역이 한국이 시작되는 요것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면 조건 요 2에 넣을 때 요거 넣을 때 한국 별표를 넣어줘야 돼요. 이러면 한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엑셀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별표는 한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줘요. 자, 그래서 참조로 한국어로 끝난다 나오면 별표 한국이고요. 한국어로 끝났으니. 그다음 한국을 포함하는 이라 나오면 양 사이드에 별표가 들어갑니다. 한국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은 요 형태로 가셔야 돼요. 한국 별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 여러분들 서밋패스 함수는 제일 처음에 공식이 합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우리 책 보니까 총 매출 금액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매출 범위가 합할 범위 되는 겁니다. 요 범위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합할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매출 범위 그리고 콤마 조건 범위는 보너스 범위를 잡고 거기서 뭘 찾겠다? 얘를 찾겠다 이거죠. 조건 1은 얘입니다.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묶어줘야 되고요. 콤마 조건 범위는 지역 범위를 잡을 겁니다. 요 안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건 2에서는 한국 별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엑셀이 찾아요. 별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넣어줄 거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같이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L3셀에 가서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sum if s인데 su만 쳐도 여러분들 sum if s 함수가 나옵니다.
여러 조건 나올 때 쓰는 함수거든요. 더블 클릭. 그럼 가로가 1, 2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앞에 또 sum range가 돼 있죠. 요거는 합할법입니다. 그럼 뭘 구할 거냐면 매출에 대한 총 금액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범위를 쭉 잡아줍니다. 밑으로. 그 범위는 여러분들 잡았을 경우 D4부터 D37입니다. 야가 합할 범위고 콤마. 자, 조건 범위 1을 잡을 건데 보너스를 받은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보너스 범위를 쭉 잡습니다. 그 범위는 여러분들 어떤 범위냐면 필드명을 빼고 여러분들 잡았던 범위는 F4부터 F37입니다. 요 안에서 뭘 찾을 거냐면 콤마 조건이란 쌍따옴표 치고 얘가 입력된 것을 찾겠다. 그럼 보너스를 받은 상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 범위일 콤마 조건 1입니다. 그 다음 콤마 찍고 하게 돼 있죠. 자, 조건 범위는 한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역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요 안에서 콤마 찍고 범위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잡았던 거 확인해 보시고요. C4부터 C37입니다. 요 안에서 콤마 찍고 쌍따옴을 치고 한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거든요. 한국 별표. 그것은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한국 별표. 한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다 끝났거든요. 갈로 엔터. 그러면 254만 4,274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요. 혹시 안 나온다면 요 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맞는지. 여기 제가 방금 넣었던 식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D4부터 D37 야가 매출 범위고요. 합할 범위죠. 근데 조건 범위는 보너스 범위가 F4부터 F37. 그래서 얘를 찾겠다 그 말이고요. 조건 범위는 지역 범위 잡고 콤마 한국시한 모든 한국 별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 254만 4,274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식 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넘기시면 이제 썸이 있다면 평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품명이라는 요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러분 평균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요. 시험에도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선 스킬 공사는요. 기초함수인 에버레이지를 한번 구해보자. 즉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 22셀에 가서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요. 수량 범위에 대한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에버레이지입니다.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평균은 합계에서 개수를 나눠버리거든요. 엑셀이. 그러면 합계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 합계를 구할 거고요. 개수는 숫자 데이터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합계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 22셀에 가셔서 자 면하시고 여러분들 AV만 쳐볼까요? 영어로 AV. 그러면 에버레이지 관련된 함수가 쭉 나오죠. 여기서 에버레이지 함수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그리고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범위는 어떻게 잡느냐면 여러분들 이 2부터 제목은 필드명은 잡지 않습니다. 이 2부터 쭉 들어가면 돼요. 쭉 밑으로. 어디까지냐면 21행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평균이 나옵니다.
27.8이 나옵니까? 요 범위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기본 함수 들어가고요.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넘기시면 이제 조건에 기입되는 게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135페이지 보시면요. 똑같이 분명인데 여러분들 average if는 여러분들 sum if와 똑같습니다. 단지 sum 자리에 average가 들어가서 그렇죠. 라는 조건 만족할 때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 여러분들 sum이 들어가면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은 average가 들어갑니다. 공식 똑같습니다.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콤마 합할 범위는 아니니까 제가 계산 범위로 바꿔놨어요.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죠. 자, 똑같은 인수입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요. 어디 가서 풀 거냐면 I 3셀에 갑니다.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4단 법인만 찾아가지고 서울법인. 서울법인만 찾아가지고 뭐에 대한 평균이면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이 안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안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표를 봤더만은 지역에 입력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지역 범위가 조건 범위, 조건을 검사할 범위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냐면요. 수량에 대한 평균 아닙니까? 수량이 계산 범위가 되네요. 얘를 잡아주면 돼요. 조건은 뭘 쳐야 되느냐? 서울 법인이라고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조건 자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I3셀에 가서 넌을 넣고 영어로 AV만 치면 average if가 있습니다.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서울 범위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지역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이 범위는 여러분들 지금 C2부터 C21이 돼야 됩니다. 콤마. 그럼 여기서 뭘 찾을 거냐면 나 서울법인 찾겠다 이거죠. 그럴 때 쌍따옴 붙이고 이게 문자니까 서울법인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옷 하나만 됩니다. 콤마. 마지막 에버레이지 레인지에 돼 있잖아요. 평균을 구할 범위거든요. 평균을 구할 범위는 여러분들 수량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왜? 평균 수량 구하기 위해서. 수량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2부터 밑으로 잡을 때 이 21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요건 아닙니다. 자, 그래 놓고 다 끝났어요. 인수 3개 다 들어갔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50.5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요거죠. 자, 여러분들 지역 범위는 C2부터 C21이고요. 서울 범위는 입력하는 거고 수량 범위는 E2부터 E21이죠.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3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품명 그대로 쓸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은 단일 형태거든요. 조건이 한 개인 경우. 단일 조건 만족 시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가 sum if s도 해봤잖아요. 똑같이 average도 질 수 없죠. average if s가 있습니다. s가 들어가면 여러 조건 동시 만족할 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앞에 오죠. 뒤에 똑같습니다. 조건 1, 조건 1. 이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한다면 그 행위에 가서 숫자를 갖고 와서 평균을 구하더라 이거죠.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공식은 sum if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왜 조건이 두 개냐 하면요. 138배 보시면 서울 법인 조건 1입니다. 또 있죠? 올리브 창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 표에서 보시면 지역이 서울 법인인 동시에 창고가 올리브인 창고인 경우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법 올리브는 야는 동시로 만족하는 거죠. 야도 서울법 올리브니까. 그러면 요 두 개 다 만족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수량에 가서 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야는 지금 서울법인인데 오렌지잖아요. 야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야는 안 갖고 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할 숫자로 안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sum if, average if s 할 때 수량 범위가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콤마 지역 범위에서 조건 범위이죠. 서울 범위를 찾을 거고요. 조건 2는 창고 범위를 잡아서 올립을 찾을 겁니다. 야가 조건 범위 1, 조건 1이고요. 조건 범위 2,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산을 보입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옆에 가서 여기서 구할 거거든요. 요 I 6셀에 가서. 그러면 면하시고 여러분들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만 치면 average if S 함수가 제일 밑에 있어. 얘를 더블 클릭. 쌤, 근데 저는요, 쌤, 함수 마법사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다 함수 마법사 한번 해드릴까요? 콤마 찍고 귀찮고 막 그래요. 그럼 fx. 그럼 이것은 average range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잡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 딱 가서 우리 똑같습니다. 수량 범위 잡아주면 돼. 쭉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크레티아 렌지 1은 조건 범위 1을 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조건 범위 1은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 지역 범위를 쭉 잡아주는 거죠. 요 안에서 이 조건 범위 1입니다. 크레티아 1은 조건 1을 넣어라. 조건을 넣어라. 그 말이죠. 요게 쌍따옴표 치고 서울 법인이라고 치면 돼요. 치면 보세요. 이게 막 찍히잖아요. 그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야가 조건 범위 1, 조건 1이거든요. 영어 해석이. 두 번째 또 있죠. 조건 범위 2를 잡아라. 여기에 컷을 두시고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창고 범위를 잡고 자 잡았습니다. 여기 창고 범위. 두 개밖에 안 돼. 누르면 또 나옵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에는 올리브라고 치면 되죠. 올리브. 자, 그럼 여러분들, 에버레이지 렌즈는 요 계산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한 개, 조건 범위 2, 조건 2조 두 개. 하기만 늘리면 돼. 그러니까 59가 나오네요. 함수 마법사 하면 여러분들 이 콤마가 자동으로 찍히고요. 발로도 찾아줍니다. 이게 편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량 범위는 E2부터 E21이고요. 조건 범위 1은 지역 범위, 요서 조건 1은 서울 범위. 두 번째 조건 범위 2는 창고 범위 잡아줘야 되거든요. 창고 범위. 조건 2는 올리브. 치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 59가 나오는 거죠. 잘못됐으면 식을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수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점 다시 알려드리면요. 카운트 if는 공식이 조건 범위, 콤마 조건입니다. 단일 조건이죠. 그러면 카운트 if는 공식이 요거죠. 제일 처음에 조건 범위, 콤마 조건이죠. 그럼 조건 범위는 우리 분류 범위죠. 방금 아까 했던 거. S3이니까 B3부터 B30, 콤마 S3. 그렇게 식을 넣었더만은 12개가 나오지만, 야는 조건이 2개. 3월 안에서 3만 부를 초과하는 거 하나, S3 하나. 이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count if s를 씁니다. 그때는 조건 범위를 콤마 조건 1이고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 2가 됩니다. 그럴 때 조건 범위는 3월 범위 E3부터 E30, 콤마 그 다음에 조건 1은 초과 기워놓고 3만 쌍따옴을 묶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고요. 조건 범위 2는 분류 범위죠. 콤마 조건 2는 S3.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 엔터 치면 5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카운트 if 해서 함수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기시고 찾기 참조 함수는 여러분들 제가 개념만 오늘 잠시만 설명드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요 파일은 잠시 닫고요. 문제는 내일부터 풀게요. 개념 정리만 하고 마칠 건데요.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찾기 참조 함수를 엽니다. 자, 우선 요것은 내일 풀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기본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기본급 시트로 잠시 갑니다. 음, 왜 여기로 갑자기 갔냐면요. 표를 잠시 보시면 돼요. 표 구조를 잠시 제가 보면 이 표는 지금 데이터가 직책, 기본, 야근 수당, 세로가 열이거든요. 열. 그래서 여러분들 H룩업과 V룩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찾기 참조 함수의 대표적 실무 함수가 이 함수예요. 이 함수가 여러분은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야는 모세에서는 다른 시트에 참조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표가 여러분 세로로 데이터 성기 같으면은 세로가 열이거든요. V룩업은 열 조함수. 참조표에서 특정 행이나 행은 가릅니다. 특정 열을 줘야 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룩업은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영어상에 조회하다 뜻이에요. 조회하다. 근데 V가 들어가면 열은 여러분들 세로거든요. 열 조회 함수예요. 열은 세로는 영어에서 수직이죠. 밑에. 영어에서 수직은 버티컬 약자입니다. 수직은 버티컬이거든요. 그리고 행은 가로죠. H로. 가로는 수평이다 보니까 수평 영어가 수평선 할 때 호리젠틀이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H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 시간도 아니고 영어도 안 좋아합니다. H, 히읗 발음이죠. 행.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표에 의해서 함수는 적어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 표는 세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거든요. 그럼 기본급하고 야근 수당을 이 표에서 줘야 하려면 세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으니까 브이로그를 써야 돼요. 열조의 함수. 반대로 만약에 표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면 가로로 성격이 같죠. 세로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위에는 건속연수고 수당이니까 세로는 데이터 성격이 틀려요. 가로로 갔죠. 가로로 연수, 수당. 가로니까 행, H.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보여드리면요. V룩업은 열조의 함수거든요. 그러면 찾을 값. 이 찾을 값은 여러분들 일렬을 보고 힌트를 받습니다.
직책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1년은 절대 줘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1, 2, 3을 잠시 넣어드릴게요. 자, 1, 2, 3 여기 보시면 여기 열번호라고 보면 돼요. 제가 빨간색을 넣어드리겠습니다. 1열은요. 무조건 1열은 찾을 값이 있는 열이에요. 찾을 값이 있는 열입니다. 1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줘야 할 값은 무조건 1열은 절대 줘야 할 수 없어요. 찾을 값이 있는 열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열하고 3열은요. 줘야 할 열 기본급을 줘야 하려면 2가 돼야 돼. 야근 수당 줘야 하면 열번호 3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공식에서 이겁니다. 찾을 값은 참조표에서 1열이 1000열을 보고 원본표에 가서 이 값 찾아온다 이거죠. 엑셀 이겁니다. 내 기본급하고 야근 수당을 갖고 가려면 이걸 갖고 온다 이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직책을 갖고 와야지만 이하고 이하를 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 범위는 요걸 잡아줘야지만 이하가 1년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 범위는 고정입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열 번호는 줘야 할 열 번호고요. 옵션은 여러분들 참조표에서 1열, 1000열 배열이 오름차순이 아닐. 오름차순은 안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오름차순은 참조로 기역부터 한글은 기역부터 히읗이 오름이고요. 영어는 A부터 G, 숫자는 작은 수, 큰 수가 오름입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면 무조건 0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유는 뭡니까? 0을 넣으면 정확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0을 넣어줍니다. 혹은 펄스가 0이거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나는 만약에 차장에 대한 기본급을 줘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 제가 면에서 브이로그를 쓰겠죠. 그러면 여기 룩업 밸류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줘야 할 값이에요. 찾을 값. 테이블 어레이는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표 배열, 표 범위. 근데 콜 인덱스 넘버는 콜은 컬럼 약자이기 때문에 열이 컬럼이거든요. 색인 번호, 열 번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찾을 값은 야가 찾을 값. 콤마 찍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찾을까요? 해서 범위를 잡아줘야지만 야가 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럼 니 그 있지 말고 요 가서 니 거를 찾아라고 잡는 거죠.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근데 야는 자동치우기 때문에 시험에서 보정. F4키 한번. 왜냐하면 밀리지 말아요.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잘못 찍었어요. 이거 지우고, 표범위 잡고, 고정이고요. 자, 콤마. 자, 그럼 야가, 내 거 있네 하면서 야를 찾겠죠. 그 명령을 기다리죠. 나 어떤 값을 갖고 올까요? 니 그 있지 말고, 기본급은 2열에 있잖아요. 2열로 가라고 명령을 시키죠. 그럼 야가 집 거를 찾아서 차장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2열로 이동합니다. 야 인식하겠죠. 그리고 가를 갖고 오는 거죠. 가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요 1열 배열이 오름차순이 아니거든요. 짬뽕입니다. 그때는 0을 넣어줍니다. 별로 닫고 엔터 치면 그대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하가 만약에 부장으로 바꾸면 당연히 부장이라는 기본금을 줘야 되고 여기 원리가 그래요. 찾을 값 야는 표범위 잡아주면 무조건 1열에서만 찾습니다. 야는 안 찾아요. 그리고 열번호 왜 넣어주냐. 우리 기본급을 줘야 하겠어요. 기본급은 2열에 있죠. 1열, 2열이죠. 옵션가 왜 들어가느냐. 야가 오름차순이 아니고 짬뽕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0을 넣어줍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 내일 올 때 오시면 요 문제를 대입을 해드려야죠. 지금은 개념만. H룩업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